음식은 곧 약. 건강 식재료 급여로 기능성 제품 생산. 모든 것은 약과 음식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면역력 강화 처방으로 질병력 저하와 품질 향상까지. 건강할 때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질병에 노출이 좀 적게 되죠. 동물복지 사육 환경 조성으로 자연 친화적 먹거리 생산. 동물이 복지가 되니까 이거 사람이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부자농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파도 소리가 손짓하는 바닷가. 바다인데 모처럼 확 트이는 풍경이 좋긴 한데 어딜 봐도 농사를 지을 분위기가 아니라 당황한 우리 연희 PD. 여기가 맞나? 피신 여기 맞는데? 바다인데?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아, 저한테 주소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바다에서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아니 거예요? 여기는 농장이 없고요. 따라오시죠. 바닷가에서 머지않은 농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농장 운영을 하는 부자농부의 효자작물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과감하게 활짝 열리는 농작물.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닭이래요, 닭. 우와! 닭을 아주 방목해서 키우시는군요. 자연스럽게 풀을 또 섭취를 좀 하는 편이고요. 햇빛을 쬐우면 좀 건강해져요. 그건 맞아요. 그야말로 마당에 나온 닭. 지천에 널린 풀 뜯고 땅 파서 벌레 잡고 썸도 타다 보니 어머나 얘들 봐라. 너희들이구나 오늘의 주인공. 닭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닭은 생산 매체고 실물은 여기 계란 이것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유정란입니다. 닭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교배를 거친 후에 산란한 유정란.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달걀입니다. 유정란으로 연 매출 3억을 올리는 이준영입니다. 유정란 산란계 농장 운영 25년 차 이준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약 12,000제곱미터 농지 면적의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며 유기농 달걀을 생산하는 부자농부. 자유로운 친환경 사육장에서 닭이 낳은 돈을 아니 달걀을 긁어 모은다는 그 성공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아침, 부자농부는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바닥에 미생물 발효가 잘 되도록 미생물 뿌려주고 있는 거죠. 닭들이 살고 있는 게사 바닥에 미생물을 뿌린다는 말씀인데요. 게사 바닥에 뽀송뽀송한 왕겨나 톱밥 깔집을 깔아주는 것은 자주 봤어도 마른 깔집에 미생물 뿌려 되려 축축하게 만드는 건 좀 생소한데요. 그래야 바닥이 발효가 잘 됩니다. 이 개분이 발효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것들이 닭들의 질병하고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발효가 되어서 암모니아 가스 발생률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닭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가 있죠. 미생물 효소가 기분을 발효시켜 암모니아 냄새는 저감시켜주고 새로 깐 깔집처럼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다른 데서 다른 농장에 별로 없는 게 여기에 하나가 이거요? 암모니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닭 계산에 암모니아가 몇 ppm이라는 걸 이 농림부로 바로 날아가면 돼, 데이터가. 국가의 지원 사업이라고 받아갖고 했는데 늘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닭이 폐사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관리는 필수. 그러기 위해선 사용 밀집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여기 건물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 되는데 여기에 동물복지 기준에 적용을 하면은 한 3,500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내에 한 2,200, 2,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자유방사장을 번외로 하더라도 산란계 평사 사육장의 사육 밀도가 동물복지 기준보다 높은 기준에서 사육 중이랍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닭, 건강한 계란, 최고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으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하라. 환경 못지않게 닭의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또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사료입니다. 잘 먹어야 때깔이 곱다고 했던가요? 눈만 뜨면 먹기 바쁜 식욕 좋은 녀석들이지만 하하, 아무거나 먹일 부자농부가 아니죠. 뭔가 애지중지 숨겨놓은 먹거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지 않는 농장 한편, 검은 통을 열어 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 설마 이것이 닭에게 먹이는 비법인가요? 과메기로 액화 반응시켜갖고 한 1년간 숙성된 겁니다. 사료에 첨가해서 미리 그 드라이를 시켜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메기 부산물을 모아 부자농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1년간 발효시켰다는 액체. 일반 사료에 섞어주면 사료는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료가 된다는데요. 사료의 과메기 발효액은 왜 섞는 거예요? 그 오메가3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덕프로섹선의 어떤 그 부산물을 이용하는 거죠. 오메가3 달걀이요? 닭이 먹었을 때에 오메가3 함량이 나왔어요. 실험했을 때는. 매년 과메기 부산물을 가져와 식초를 넣고 가열, 액화시킨 후 미생물을 첨가해 1년간 발효한 다음 과메기 발효액이 사료에 잘 혼합되도록 흙을 흡착용으로 투입하고 사료 혼합기에 90도로 건조시키면 완성되는데요. 이 과메기 발효 사료를 닭에게 먹이면 닭이 오메가3 달걀을 낳는다고 합니다. 농사지음에서 방통대 대학원에 그 석사 논문도 그걸로 발표를 하였는데 거기 데이터상에서 굉장히 의외로 높게 받았습니다. 닭에게 급여한 과메기 부산물이 달걀의 품질에 미치는 연구로 닭에게 과메기 발효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달걀을 낳았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과메기 발효 사료를 먹은 닭의 달걀에서는 100g당 680mg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와 기능성을 인정받아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자연 방사나 이렇게 해서 일본 계란을 최고로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능성까지 첨부해서 그래서 계란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 제 뜻이 있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과메기 발효 사료로 오메가3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라. 건강한 달걀 생산을 뛰어넘어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게 만든 부자농부의 과메기 발효 사료. 매일 사료 급여 때마다 일반 사료에 섞어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메기 발효 사료를 많이 급여할수록 달걀의 오메가3 함량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혼합 비율도 꽤 높게 섞으시겠네요. 이게 양을 많이 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 제가 실험했을 때는 0.5%, 1%, 2% 이렇게 잡았었는데 1%대가 가장 효율이 좀 좋은 것 같고 너무 또 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치곤란, 과메기 부산물의 재발견. 오메가3 기능성 난 두 개만으로 오메가3 성인 일일 권장량 섭취가 가능해졌고 산란율도 증가시켜줬으니 야, 이젠 버린 과메기 부산물도 다시 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사료를 챙겨주느라 모든 계산을 돌고 다시 첫 번째 계산을 찾은 부자농부. 이제 그 닭장 안에 들어오실 때는 발 밑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제작진에게 뒤늦게 주의를 준 이유가
닭이 밟힐까 조심하라는 뜻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하, 게사 바닥에 숨어있는 달걀들을 자칫 밟을까 싶어 걱정하는 것이었군요. 사료 먹은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산란. 그러나 산란장을 두고도 꼭 저만의 공간에 알을 낳는 암컷들이 있어 매일 보물찾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산을 할 때 교육이 안 되거나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나요. 한 10%, 저희들은 한 10% 정도 방난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귀한 방란을 찾아 보물찾기 시작. 귀한 유정란 몸값이 한 개 1,000원이니 돈 긁어 모으는 재미 아주 쌀쌀하답니다. 개당 뭐 어쨌든 돈이니까 뭐 100원짜리에 한 500원짜리 끓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남은 90%의 암탉들은 어디에 알을 낳느냐? 부자노부가 직접 설계한 아늑한 산란장에 들어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알을 낳는답니다. 산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지난한 상고의 시간을 겪는 암탉. 힘겨운 사투가 막바지에 이르면 드디어 알을 낳았습니다. 산란장의 암탉들이 대부분 산란을 끝내면 이게 뭡니까? 이번엔 보물 찾기도 할 필요 없이 돈이 아니 달걀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하지만 판에 담는 건 수작업. 아휴, 돈 담는다 생각하면 힘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노동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동화하는 부분 자동화하고. 암탉들이 산란장에만 나와준다면 방란 줍기 수고를 덜 수 있을 텐데요. 강력한 예비 암탉 훈련을 실시해야겠습니다. 암탉들 산란 보느라 수탉을 깜빡했네요. 그런데 암탉에 비해 그 수가 한참 적어 보이는데요. 보통 닭들이 비율이 한 25대 1, 30대 1까지도 실험했을 때는 다 수정률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닭들이 나이 먹어가면 수정률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한 20대 1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수탉이 수를 늘려 수탉의 비율을 높이면 암탉이 스트레스를 받아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암수가 건강한 사육 환경에서 자라 건강하게 낳은 유정란이 금세 이만큼. 이제 선별 포장을 위해 작업장으로 옮기는 중이네요. 야, 옮겨도 끝이 없는데 오늘 하루 생산량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지금 2막밖에 안 나와요. 한 막은 시산 직전이고 2개 합해서 한 2,700개, 3,000개 사이. 하루 유정란 생산량이 3,000개.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게 얼마냐? 한 알에 1,000원, 하루 3,000개니까 우와! 하루에 300만 원. 부자 맞네요. 맞아. 잠시 후 작업장으로 옮긴 부자농부. 달걀 한 판씩 또르르 노련하게 깨트리는 것 하나 없이 세척대에 옮겨 놓으면 달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덜덜덜덜덜 1차 세척소를 막고 깔끔하게 3열 종대로 2차 세척기로 들어가는데요. 자동 세척 브러쉬로 닦고 건조까지 맞춰 바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손수 초벌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자동 세척 과정을 거치기도 한답니다. 유정란은 방난도 있고 양계장 특성상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계라는 게 사람 많고 완벽하지는 못해요. 수작업에 자동 세척까지. 달걀이 겉보기엔 깨끗해졌지만 달걀 신선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 난각에 계란을 낳았을 때에 큐틸클층이라는 이거 액을 도포를 해놔요. 그게 이제 세균막이나 이런 걸 다 막아주는데 이걸 세척해버리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유정란은 될 수 있으면은 이게 회전이 좀 빨리 가도록 합니다. 깨끗하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당일 생산된 유정란을 바로 배송. 소비자들이 다음 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000원. 계란이 왔어요. 세척과 자동 선별까지 마무리된 달걀은 실금 여부를 확인하고 크기별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개하고
특란하고 같이 혼용대가 나오고 그보다 오버사이즈는 이제 왕란으로 따로 빼고 있고. 달걀 한 알의 무게가 56g에서 65g까지는 특란, 65g 이상 무게가 나가는 것은 왕란으로 구분 포장한다네요. 계란은 클수록 좋고 맛있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쟁을 하는데 뭐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크고 작고의 차이에. 근데 이제 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맛과 영양은 똑같다니 아주 취향껏 드세요. 선별 포장 작업이 끝나고 출하 시각이 임박할 무렵 열판씩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배송 차량이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이 달걀은 어디로 보내주는 건가요? 중상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전체 물량이 한 7알 정도가 중상인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박란을 주울 때만큼이나 달걀 출하할 땐 열판도 겉들이 힘이 펄펄 나는 우리 부자농부. 수고했어. 예? 중개인에게 판매된 유기농 달걀의 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그 전체 매출의 중상인이 한 2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달걀 유통업체 납품으로 연매출 2억 원. 둥글둥글 완전식품 달걀. 그러나 이준영 부자농부의 기농 일갈은 달걀처럼 둥글둥글하진 못했답니다. 포스코의 연구팀에 있었습니다. 분석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농을 했습니다. 그 부친이 원래 양계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이 양계 쪽으로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이게 그냥 사러 주고 계란 내고 그냥 보편적인 일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질병도 많고 소위 말하면 일이 진짜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헤맸습니다. 요령 없이 오직 성실함으로 계사를 운영하던 어느 날 달걀 납품업체에서 받은 6천만 원의 어음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없는 형편에 빚까지 감당해야 했던 부자농부는 해결 방법으로 달걀을 브랜드화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는 중 주변 농가에서 우짜란 부추를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사료와 부추를 접목, 부추란을 개발, 학교 급식 납품으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추 농장들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잔디 깎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해갖고 그 부추를 바로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거 자체를 퇴비화 시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원료를 찾은 게 포항은 과메기가 유명하니까 과메기 그걸 속 내장과 머리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실험을 계속 했었죠. 다행히 버려진 과메기 부산물을 액화시켜 사료에 접목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반 유정란과 비교해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게 나온 과메기 발효 사료. 맛과 품질은 물론 기능성까지 갖춰지자 점차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길게 와서 이렇게 견뎌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렇게 하면서 요 주변에 있는 그 로컬 푸드에 깔기 시작했고 없으면은 소비자가 전화가 올 때가 있었어요. 계란 언제 이 로컬에 갖고 오느냐. 그때는 긍지를 가질 때가 있었죠. 일과가 끝난 후 모처럼 인근 바다에 찾았습니다. 홀로 농장을 돌보느라 엄두도 못 냈던 시간들. 전에는 함께 걸었던 바다. 습관처럼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30년간 고생스럽게 많은 것을 함께해온 아내. 5년 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낚시를 좀 좋아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에 신혼 때 낚시를 늘 갈 때 같이 데리고 다녔죠. 누구보다 농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던 아내. 힘들 때도 생각이 조금씩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애틋한 마음까지는 아니고요. 가끔 문득 생각나죠.
혼자 잘하고 있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벅차요, 사실은. 벅찬데 조금만 버티면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오지 않을까요? 기대입니다. 다음 날 여느 날처럼 힘을 내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묵직한 통 2개를 꺼내는데 식초네요. 아니 닭 키우는 농장에서 식초를 이렇게나 많이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한 통을 다 비우고 한 통 더. 와하! 이 많은 식초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닭을 영양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초로 닭 영양제를 만든다고요? 이거 이으면은 보르륵 끓으니까 잘 촬영하세요. 진짜 뭔데 이렇게 무르르 끓는 건가요? 폐분이라 그러는데 그 남해 안에서 그 귤 껍데기 이런 걸 분쇄해서 여기에 이제 녹였었습니다. 식초와 폐분을 섞어서 영양제를 만든다.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어떤 영양제가 되는 거죠? 식초의 카르복실기 CH3COOH가 식초의 그 분자식입니다. 그 뒤에 COOH가 칼슘하고 붙어가 그 초산 칼슘이 되는. 연희 PD 진짜 이해하고 호응하는 거 맞아요? 어렵네요. 이거 약간 키우려면 별걸 다 알아야 아니 되는데. 그거는 관심 있으면 이래저래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닭은 여러 가지 영양제가 필요한데 계란은 칼슘을 매일 그 한 개씩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료에 방해석이라는 그 석회석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추가로 이제 액상으로 주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액상 칼슘을 만들었습니다. 굴 껍데기 속에 함유된 칼슘 성분을 식초의 초산 성분으로 녹여 만든 칼슘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액체 상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칼슘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한지 또다시 창고를 두리번거리는 부자농부. 이 포대에는 또 뭐가 들었을까요? 한약재네요. 아하, 이제 부자농부 드실 거 챙기는군요. 아니요, 이거 제가 먹을 거 아닙니다. 우리 닭들이 먹을 겁니다. 사람 몸에도 좋은 한약재를 닭에게 줘요? 우리 닭들한테는 항생제를 못 쓰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대용으로 우리 요 중탕기 갖고 사용해 갖고 꽈서 이렇게 그 우리 그냥 중탕기 이거 시중에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고련피고요. 요거는 고삼입니다. 계피는 뭐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대충 한 2kg. 3가지 약재를 중탕기에 넣고 꼬박 하루를 고아야 한다는데 이것이 정성의 결과. 이 약효가 깊게 우러난 한약은 얼마씩 주나요? 보통 우리 개사가 요게 한 2리터 정도 들어가요. 요게 용량이. 그래서 우리가 2,000수니까 한 바가지씩 이렇게 저 닭들한테 가서. 닭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약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액상 칼슘제와 함께 섞어 한 번에 주는데요. 액상 영양제는 공급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한약제 한 번, 칼슘제 한 번이니까 2번을 넣고 나머지는 이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천연 재료들로만 사용하여 긴 시간 우려낸 영양제는 약 투약기를 통해 물에 희석되고 닭에게 흡수되는데요. 관액이 발효 사료로 배를 불린 닭들은 이제 영양 듬뿍 물을 먹게 된답니다. 매일 투약하는 거는 닭들도 그걸 다 받아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한 이틀 줬다가 한 일주일 가고. 닭도 이 정도면 아유 감사 인사를 하겠는데요. 닭에게 건강한 물 한 모금을 먹이기 위해 천연 칼슘제를 만들고 한약제를 다리고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닭들이 질병이 들어오고 나서는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더욱이 이렇게 개방개사나 이렇게 할 때는 더더욱이 어렵고요. 건강할 때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질병에 노출이 좀 적게 되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3번째,
천연 영양제로 산란닭의 면역력을 높여라. 잠시 후 수거해온 달걀을 포장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포장 용기가 좀 다른데요.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토마토 스토어에서 주문을 받아서 중국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달걀 전용으로 만든 두툼한 폴리에틸렌 트레이. 깨질 염려가 없답니다. 파손 같은 경우가 한 번 있었는 것 같아요. 100% 완벽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떴네, 플레임이. 예, 한 번밖에 없었어요. 달걀을 옴짝달싹을 못하게 하니 던져도 안 깨지겠어요. 설마 실험해보는 분은 없겠죠. 단단히 완충제에 포장한 달걀은 늦어도 다음날까진 전국의 인터넷 쇼핑 구매 소비자 식탁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부자농부의 기능성 유기농 달걀을 애타게 찾은 또 한 곳, 로컬푸드 직판장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은 부자농부가 직접 배송과 진열까지 한답니다. 매일 와서 진열하고 보통 회전율은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회전이 돼요. 달걀 사려면 서둘러야겠네요. 맛 좋고 건강에 좋은 달걀 배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택배까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로컬푸드 납품으로 6천만 원, 직거래로 연매출 4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로컬푸드 납품 6천만 원, 온라인 직거래 4천만 원. 개운하게 배송 작업을 모두 끝낸 오후. 부자농부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쉬셔야죠. 아니 그런데 또 책상에 앉으셨네요. 또 새로운 걸 연구하시는가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들의 그 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별 5개 줘서 고맙습니다. 별 5개 받아요? 예, 별 5개를 많이 주셨네요. 꼼꼼한 포장에 별 하나, 맛에 놀라 별 2개, 건강해져서 별 3개, 하하, 5개가 넘네요. 힘든 일 싹 사라지게 하는 고객들의 별 사랑. 부자농부 힘나시라고 역전의 부자농부에서도 별 사랑 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달걀 유통업체 납품 2억 원, 로컬푸드 납품 6천만 원, 온라인 직거래 4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3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으로 건강한 유전란을 생산하라. 두 번째, 과메기 발효 사료로 오메가3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라. 세 번째, 천연 영양제로 산란닭의 면역력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진심을 다하는 이준영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상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인데 소비자들한테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유기농 달걀로 소비자와 함께 웃는 농가가 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